그러면 이어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전력과 전력량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1번은 당연히 틀렸죠. 전력은 전력량과 다르다. 전력이라는 건 뭐 전기가 1초 동안의 한 일이고요. 전력량이라는 건 전기가 총 한 일이니까 전력량이라는 건 정확하게 전력량이라는 건 누구에다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을 가지고 전력량이라 합니다. 당연히 다르죠. 얘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전력량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르다.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고요. 전력량의 단위는요, 뭐 와트초 또는 와트초 또는 우리가 줄이라고 나타냅니다. 2번이 잘못됐죠. 전력량은 와트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전력량은 줄 또는 와트초 또는 때에 따라서는 와트초 또는 때에 따라서는 와트시라고 나타낸다는 거죠. 전력량이라는 건 전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전력의 단위 와트와 시간 단위 초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시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은 칼로리로 환산이 됩니다. 전력량 여러분 줄에다가 얼마를 곱하게 되면 0.24를 곱하게 되면 칼로리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전력은 칼로리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전력이 아니라 전력량이기 때문에 환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전자냉동기에는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펠티의 효과. 펠티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 두 금속으로 뭐를 만든다? 두 금속으로 이렇게 페르풀을 만들어주죠? 두 금속으로 페르풀을 만들어준 후에 누구 흘려준다죠? 전류를 흘려준다면 한쪽에서는 뭐가? 열이 발생하고 한쪽에는 발열, 한쪽에는 흡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펠티에라 합니다. 펠티에라 해요. 그래서 펠티에라는 건 몇 종류 금속이죠? 두 종류 금속으로 페르풀을 만든 다음에 누구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준다죠? 이때 뭐가 발생한다? 발열 또는 흡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두 종류 금속으로 페르풀을 만들어 놓고 전류를 흘려줄 때 이 접속점에서 발열 또는 흡열이 일어나는 것을 펠티의 효과라 한다는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 냉동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번. 14번은 자석 밀도가 2 웨버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장 중에서 자장과 30도의 방향으로 0.5m인 도체에 8A 전류가 흐른다. 이때 전자력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전자력이라는 건 전동기의 힘을 말하죠. 전동기의 힘. 전자력을 응용해서 우리가 전동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얘가 전동기의 힘을 구하라는구나라고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동기라는 건 뭐예요? 전동기라는 건 항상 어디 내에서? 자장 내에서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죠? 이때 뭐를 발생하는 기계? 힘을 발생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발생하는 기계를 전동기라 한다는 거고, 여러분께서 이제 전기 기계 과목에서는 이 자장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예요? 계자. 그렇죠? 계자가 자기장을 만들고 전기 기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전기자에 누구 흘려주면요?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하죠? 전기자에서 힘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동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발생하는 기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때요? 지금 쭉 길게 되어 있지만 결국 뭐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자기장 중에서 누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뭐를 구하세요? 힘을 구하세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동기의 힘을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기의 힘은 F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F는 얼마죠? I, BL, 얼마?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죠. I, BL,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I, 하나씩 대입해보면 여러분 I라는 건 누구의 기호?
전류의 기호죠, 전류의 기호. 전류가 얼마나 돼 있냐면 전류는 8A예요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요, 자속 밀도의 기호죠. 자속 밀도 얼마? 2라 돼 있고요. 곱하기 L이네요. L은 도체의 길이를 말하죠. 도체의 길이가 얼마나 돼 있냐면요, 0.5에다가 얼마? 각도는 사인의 30, 그쵸?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다? 4, 힘의 단위 뉴턴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5번. 어떤 삼상회로입니다. 삼상회로의 선간전압이 200, 선전류가 25, 삼상전력이 7kW, 7000일 때 이때 역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일단 여러분 전력의 단위가 와트니까 어떤 전력이냐면 삼상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이고요. 삼상 유효전력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얼마?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가 바로 삼상 전력의 유효전력 식이 되겠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만약에 선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께서 루트 3을 곱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상전압과 상전류가 주어진다면 루트 3이 아니라 3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과 전류가 상전압의 상전류라면 3을 곱한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얘는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역류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역률.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놈이 어떻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분모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루트 3의 V I분의 얼마? P가 되면 되겠죠. P. 이렇게 여러분께서 역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률. 그러면 P는 여러분 지금 전력을 말하는데요. 전력이 7kW니까 얼마? 7000 써주시면 되는 거고,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V는 누구의 기호입니까? V는 전압이죠. 전압. 얼마 곱하기 200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I는 누구의 기호입니까? I는요, 전류가 얼마나 돼 있어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약 얘는 계산기로 눌러보신다면요, 0.81이 된다. 역률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래서 약 0.81. 근사값 정답은 3번이에요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봐볼게요. 16번. 삼상 220V 델타 결선에서죠.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여러분 지금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8 플러스 j2의 6옴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 임피던스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를 합성한 값이다. 요 저항과, 그렇죠? 저항과 j가 붙어 있는 누구? 리액턴스를 합성한 값이 임피던스라는 거죠.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한 값이 임피던스라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얘는요, 얼마? 루트의 누구?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누구죠?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정의를 하니까 크기가 얼마가 된답니까? 얘는요, 10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상당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 6옴, 다시 말하면 몇 옴입니까? 10옴입니다. 그렇죠? 10옴. 한 상의 임피던스가 10옴일 때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한다라 되어 있습니까? 22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상전류를 구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임피던스가 몇 옴이라 되어 있습니까? 임피던스는 10옴에, 한 상당 임피던스가 10옴에 전압이 얼마나 되어 있냐면 전압이 220V. 근데 여러분 지금 요 델타 결선의 특성에서, 델타 결선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한 상의 임피던스가 10ohm이고요. 이때 전압이 얼마? 상전압이 220이 돼서 얼마? 22A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22A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전류를 구했죠? 누구의 임피던스? 한 상당의 임피던스고요. 얘는 상전압이었었죠? 어떤 전류가 된다 그래서? 상전류입니다. 상전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델타 결선에서 어떤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선전류를 구하세요 했죠? 그럼 델타 결선에서 전류 특성은 어떻게 된다예요? 상전류에 얼마로 곱한 값이? 루트 3을 곱한 값이 선전류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2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과는 얼마? 22 곱하기 루트 3. 얘가 바로 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